네, 반갑습니다. 나니아로 떠나는 여행 집콕 나니아의 길을 맡은 안성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니아 대기는 총 7권인데요. 이번 학기에는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같이 읽기 전에 이번 주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포스터를 혹시 보셨나요? 포스터에 가면 전반적인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교육부 매거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가 필요합니다. 책이 필요한데요. 마법사의 조카 단권을 사셔야 됩니다. 물론 합본을 사셔도 좋지만 특별히 아이들과 같이 읽으실 분들은 단본을 사셔서 같이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합본은 좀 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합본을 읽으셔도 괜찮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단권, 얇은 단권을 이렇게 사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좀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원서를 사서 읽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글 번역본과 원본을 같이 읽는 거거든요. 영어 관련해서도 제가 보너스 트랙으로 좀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를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소식을 접했는데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픽사 작가인 알드리치를 고용해서 나니아인덱을 제작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도 넷플릭스 다이어리 페이지에서 이걸 확인하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책은 총 7권인데 영화로는 3편이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기사를 접했는데 영화로 이미 나온 사자마녀 옷장, 캐스피언 왕자, 새벽 출동호의 항해 이후에 의미자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작가가 이제 글도 쓰고 캐스팅까지 해서 원래 출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계약을 하면서 원래 제작을 계획했던 의미자는 취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면서 넷플릭스에서 출시될 이 내용들을 영화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번에 나오는데 영화를 보는 것 죄송합니다. 현재 소설을 보는 게 지역에서는 훨씬 지원되지 낫습니다. 않습니다. 아직 영화를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책을 먼저 보여준 후에 영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나중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니아 연대에 관한 질문들을 좀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니아를 왜 읽어야 되는지, 자, 왜 읽어야 될까요? 두 번째, 왜 하필 동화책인가? 말 그대로 동화, 아이들이 읽는 책인데 어른이 읽어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읽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C.S. 루이스는 매우 이성적인 학자거든요. 옥스퍼드 교수, 캠브리지 교수였어요. 그가 쓴 책들을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루이스는 물론 말년에 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험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 때 피난해온 아이를 이렇게 약간 보호하는 역할은 했지만 친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경험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교수였고 아이도 키워보지 않았던 루이스가 어떻게 동화책을 썼을까? 사실 굉장히 의아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어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 왜 하필이면 판타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아는 이제 은연중에 판타지는 비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C.S. 루이스가 판타지라는 형식을 채택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그냥 읽으면 되는가? 어떤 굉장히 좋은 읽기 방법론들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니아 얘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 자, 루이스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이미지와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사자만의 옷장 서문에 나오는 그 그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글이에요. 우산을 들고 있는 파우누스, 썰매탄 여왕, 위대한 사자 같은 건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대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것은 저절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는요, 그냥 읽히면 돼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루이스가 처음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기독교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게 자연스럽게 다 스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재미있게 읽으면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것들을 습득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니아 연대기는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자, 그러나 꼭 아이들과 읽을 때는 꼭 어떤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 물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또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꼭 그럴 목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돼요. 재미있게 잘 읽고 같이 이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왜 하필 동화책인가? 이 책 서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어린이 책을 쓰는 이유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과연 성공했을까? 성공했다라고 많은 팬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나 이런 책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보다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어린이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하는 도구가 이야기라는 건데, 자, 한번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영수 시인이라고 아세요? 김영수 시인이 쓴 책에 보면 두 개념을 소개합니다. 개념 언어가 있고 형상 언어가 있는데, 개념 언어는 지하철에 탑승하면 이렇게 노약자석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렇게 여기 노약자석. 그리고 나는 젊었거늘 서서 간들 어떠하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딱 탔는데 이 문구와 이 문구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가 더 와닿을까요? 김영수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더 와닿는다. 사람들에게 개념 언어보다는 형상 언어가 좀 더 와닿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더 볼게요. 사람들은 개념 언어보다 형상 언어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논문글보다 문학적인 글이 감동을 주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논문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시작 단계에 있을 때는, 그리고 뭔가 빨리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글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와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얘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뭐 이런 지침들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레니의 공간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이 내용을 제가 소개해놨는데 호기심이 많지만 감정 조절력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소년 레니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면서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책을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가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간은 나를 잘하게 하는 시간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스스로 깨우치겠죠. 이게 형상 언어, 개념 언어보다 형상 언어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장점이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핵심 교리 가르치기 방법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사실 나니아 연대기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직 신학책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해요. 첫 번째 마법사의 조카부터 마지막 전투까지 처음에 시작부터 창조론부터 종말론까지 구원론, 어떤 성화론을 다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들을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들은 어떤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난해한 대기는 내러티브적 접근, 어떤 형상 언어적 접근으로 간다라는 거죠. 한 예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 쓴 교과서 같은 책이 바로 이 알버트 월터스와 마이클 고인이 같이 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 딱 읽으면 절망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쓴 공저자 중에 한 명인 마이클 고인이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성경학자인 크레이크 바르톨로메와 함께 세계관을 이야기로 풀어서 두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세계관의 이야기다와 성경은 드라마다입니다. 이 두 책은 창조타락 구속의 단점을 반영해서 보완한 책이에요. 제가 이제 창조타락 구속이라는 책을 창타구라고 쉽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창타구가 조직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건 시스테믹으로 말하는 시스테믹,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더하려는 시도여서 명제적이고 논리적인 장점은 있지만 역동성이나 일상성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서 이 단점을 보완하여서 이 마이클 고인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책과 이 책을 읽으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 전달법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핵심 교리를 담고 있지만 도구로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견지망월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야기 어떤 내러티브적 접근은 결국에는 손가락이에요. 결국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자체, 그 이야기의 어떤 재미의 요소에 집중하느라 달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으로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세대는 모던적인 어떤 명제주의적 접근보다는 내러티브적 접근이 유용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요즘 시대에 저는 나니아 연대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루이스의 말을 좀 들어볼게요. 만일 자신의 생각을 학식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어 제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명료하지 않은 생각일 뿐이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능력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잣대와 같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용어로 그리고 어떤 내러티브적인 접근으로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잘 이해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나니안데기 책 앞부분에 보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등장인물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한마디도 다 의도를 가지고 루이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 내러티브적 접근 안에 어떤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까요? 교수 루이스는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동화책을 썼는가? 자, 읽어볼게요. 자, 글을 아는 사람들은 루이스가 어린이책을 썼다는 것을 놀랐어요. 왜냐하면 독신이었고요. 물론 말년에 결혼하지만 죽기 전에 조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지만 평생 거의 독신이었고요. 집에 아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고 아이들의 세계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루이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계단이 많고 복도가 복잡한 집에서 다락방이고 지하 파이프고 구석구석 탐험하고 다녔던 어린 시절, 자신을 매료시켰던 엄마한테 들었던 그 수많은 신화의 인물들을 꼼꼼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루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동화책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옴기네의 말을 들어볼까요? C.S. 루이스의 생애라는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주연은 앤서니 호킨스인데요. 이 앤서니 호킨스가 루이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섀도우랜드를 보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루이스에게 친구들이 농담삼아 묻습니다. 잭은 루이스 애칭이에요. 잭, 자네는 어린이에 대해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썼어? 그러자 루이스가 빙긋 웃으면서 말아요. 아까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적어도 난 한 명은 알고 있어. 바로 어린 시절의 나일세. 그래서 루이스는 동화책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여러분 아시죠? 이 작가의 루이스 캐롤, 필명은 찰스 도슨인 루이스 캐롤은 슬하의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캐롤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윤리와 품성적인 것 말고도 인류의 치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자신의 작품에 녹였는데 그런데 이 캐롤도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유명한 동화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동화책은요. 어린이들만 위한 책도 아니고요. 성인도 읽을 수 있고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미 어린아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성인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성인이라면 어렸을 때의 감성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책에 푹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드리는 도전은 꼭 자녀 교육용으로만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자신을 위해서도 읽어보고 내가 먼저 푹 빠져보고 내가 좋았던 것을 아이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잊지 말자. 우리의 생각 중 많은 부분이 어릴 적 읽었던 동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하필은 판타지인가? 판타지는 허구가 아닌가? 사실 어떤 분들은 나니아인대기가 판타지라는 형식을 갖고 있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왜 하필이면 루이스가 판타지라는 형식을 이렇게 채용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닫힌 체계와 열린 체계라고 했는데, 자, 기독교는 닫힌 체계일까요? 열린 체계일까요? 열린 체계입니다. 남포교회 설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닫힌 체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열린 체계입니다. 왜요? 유한이 아니라 무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한이 무한을 다 담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는 담을 수 있겠지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읽어볼게요. 인간의 유한성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초월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C.S. 루이스는 판타지를 활용합니다. 실제로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연주의 세계관에 푹 빠졌다가 탈피를 하는데 그때 어떤 상상력, 판타지를 통해서 유신론자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크리스천으로 가는데 유신론자에서 크리스천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서 C.S. 루이스에게는 판타지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이 된 신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형용 모순 같죠? 사실이 된 신화.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허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지만 그게 팩트다라는 거예요. 신화가 사실이다. 사실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특별히 이제 신화에 관해서는 절친인 루이스가 회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J.R.R. 톨킨의 영향을 받았는데 톨킨의 말을 들어볼까요? 언어는 대상과 사상을 다룬다. 그러나 신화는 진리를 다루고 사상을 초월하고 객관적인 것을 양이 아니라 진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톨킨도 호비트 그리고 반지의 제왕 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판타지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볼게요. 이제 루이스가 사자마녀 옷장에서 자기를 투영한 디고리 커크 교수와 이제 아이들의 대화 내용의 그 어떤 자기 생각을 담아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루시가 나미아에 갔다 와요. 그 사자마녀 옷장에서. 근데 그 루시의 말을 첫째 오빠인 피터와 언니인 수잔이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커크 교수에 가서 상담을 해요. 교수님, 루시가 나니아에 갔다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자, 이렇게 피터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 교수님 이렇게 말해서 암이 있을 수 있고 말고. 그러면서 혼잣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고. 자, 여러분,
이 디고리 커크 교수가 마법사의 조카에 나오는 디고리예요. 이 디고리가 자라서 나중에 교수가 되는데 마법사의 조카에 보면 디고리는 나니아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는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에서 뭘 가르칠지 모르겠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 어떤 자연주의 세계관에 갇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다른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둬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 C.S. 루이스가 은연중에 이렇게 소설에 담아놔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나치면 안 돼요.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또 잘 캐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읽기 방법에 대한 건데요. 자,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간단합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뭔가 의미를 캐치하려고 하지 말고요. 푹 젖어들면 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했던 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아이들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즐길 경우 긴장을 풀고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긴장하고 듣는 것과 좀 다르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습득한다라는 건데요. 세빙 다빈치라는 책에서 낸시 피어시가 이런 말을 해요. 재미로 읽는 책이 진지한 책보다 우리에게 훨씬 많은 영향을 준대요. 왜 그러냐면 긴장을 풀고 있을 때는 경계를 풀고 불신을 접어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어떤 세속적 가치관을 많이 담은 책들을 재미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드니까 그걸 인식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인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남이한 얘기 같은 책들을 긴장을 풀고 재미있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고 불신을 접어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이들이 푹 빠져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들을 아이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권이란 선생님의 말이 정말 좋은데요.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좋은 문학 작품일수록 정답이 없습니다. 자, 노란색 글씨만 볼게요. 주제를 찾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퀴즈를 하는 것만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책을 죽이는 일이라고 해요. 샬롯 메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교육가인데요. 이 메이슨이 말한 살아있는 책이 되려면 책이 아이들 삶을 반영하고 아이들의 책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야 합니다. 책과 아이들을 연결짓는 매개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국어 수업하듯이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풍덩 빠지도록 그렇게 읽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답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등장인물이 누구니 뭐 이런 거 물론 1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재미있게 빠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법사의 효과로 국어 수업하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살아있는 책 얘기했었죠. 샬롯 메이슨은 살아있는 책으로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책이란 교과서에 조각난채 실려있는 문학작품의 지문이나 흩어져 있는 과학 지식들이 아닌 책을 쓴 사람의 감정, 생각, 정보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책 한 권입니다. 이 책은 대부분 문학작품의 가치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책은 읽는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집니다. 분절되어 있는 죽은 지식이 아닌 어떤 주제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 주제와 호흡을 함께한 사람의 지식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책으로 지식을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니안 대기가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편적 지식이나 개념으로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푹 녹아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밀하게 신학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세 번째 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게임하고 미디어에 깊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나요? 좋은 건 뭐냐면 하지 마를 넘어서 하지 마 해서 안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창조적 대체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직폭 나니아 읽기 자료가 좋은 대체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OT 강의다 보니까 조금 긴데 매번 나갈 영상은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30분 정도 되는 그 영상을 부모님들이 먼저 듣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워크북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PDF 파일로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으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니안 대교는요. 기독교를 떠나서
일반적으로도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보통 세계 3대 판타지를 뭘로 드냐면 J.R.R. 토킨의 반지의 제왕, 그리고 어시스 루빈의 어시스의 마법사, 보통 어시스 연대기로 알려져 있는 그것과 마지막으로 나니아 연대기. 일반적으로도 문학성을 인정받는 정말 좋은 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반 소설책 읽기 방법,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제가 기독교 책이 아닌 일반 소설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는 책 속의 저자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중요한데요. 그 안에 일반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런데 반대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필터로 하여서 변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글 읽어볼까요? 책을 읽으며 문학의 즐거움을 누림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작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근데 난이안되게는 기독교 세계관을 잘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좀 이 필터링 부분들은 조금 덜 하겠죠. 제가 이제 책 읽기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난이안되기를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면 이제 슬로우 리딩을 좀 강조합니다. 한 번에 뭐 2장, 3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한 장씩만 읽을 겁니다.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KTX를 타고 가는 게 속도계라면 천천히 완행열차를 타고 구경하는 것을 슬로우 리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를 타고 가면 볼 수 없는 것들이 완행열차를 타고 가면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읽을 거예요. 그런데 슬로우 리딩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본의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님이 교사로 부임을 해서 소설책 의미자를 3년 동안 아이들과 천천히 깊게 읽은 어떤 그 사례를 담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참 유명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약간 결과론적인데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도쿄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어떤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이 책의 저자는 선생님의 제자가 위기를 만나면 계단을 벽삼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일꾼들이 되었고 그 밑바탕에는 이 다케시 선생님의 슬로우 리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책을 읽다가 연 날리는 장면이 나오면 같이 연을 날려요. 그리고 엿을 먹는 장면이 소설이랑 같이 엿을 먹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깊게 읽는 거예요. 소설세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이 놀랍게도 위기를 만나면 계단을 벽상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습득이 되고 물론 일반 지식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되었다 막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나니안 얘기를 읽을 겁니다. 책 머리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 부분 한번 강의안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추천글을 볼게요. 제가 노란색 부분만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은수저의 각 장마다 직접 제목을 붙여보기도 하고 아까 했던 내용이죠. 연날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연을 만들어 날려보고 맛과자에 대한 묘사가 있으면 직접 구해 먹어보는 등 이른바 휴스 체험을 통해 하나의 소설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읽으며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국어교육의 진수를 맛본 거죠. 이 방식은 교육력뿐 아니라 풍부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신장시켜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큰 힘이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슬로우 리딩의 장점을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난이안 대기를 이제 슬로우 리딩 할 건데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7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툭 젖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요. 체험도 해볼 겁니다. 해보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터키 젤리 먹는 장면이 나오면 직접 사서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고 그리고 즐기고 나누기 적용하기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보너스 트랙으로 나니안대기 원서에 나오는 5분 영어 문장을 익히는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특별히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숭실대 영문과 이인성 교수님은 그 밀턴과 루이스 전공하신 분인데 일반 대학 영문과 교재로 C.S. 루이스의 나니안대기를 채택을 합니다. 실제 그걸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그만큼 영어가 문장이 수려한 거죠. 그런 또 아주 또
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에서 아이들하고 3년 동안 난이안되기를 슬로우 리딩으로 3권을 뗐거든요. 그때 수업했던 장면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과 직접 터키시 딜라이트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사 먹은 게 아니라 사 먹기도 했지만 만들었어요. 남자아이들은 게임도 열심히 만들죠. 재밌었어요. 여자아이들은 성공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레시피가 있거든요. 레시피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먹어봤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어롱 교수님이 말한 추수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간식도 먹기도 하고 정말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대부분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진구에 가면 있는 요한 서울교회에서 진행한 나니아 읽기 모임,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사자마녀 옷장을 읽고 냉장고 박스를 구해서 직접 이렇게 아빠가,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아빠가 이렇게 냉장고 박스로 옷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옷장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기도 했고요. 유럽에 가면 이런 식으로 체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등불 황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자마녀 옷장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산타클로스도 나오는데 이런 어떤 데코레이션을 아이들한테 여기 보면 파우누스, 툰누스도 나오죠. 여기 정인영 선생님이라고요. 일반 학교에서 난해한대기로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난해한대기로 국어 수업하신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정말 나니아 매니아세요. 나중에 한번 외부 강사로도 한번 초청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피터의 검을 직접 수입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 양주에 있는 효촌초등학교에서 효돈인가 효촌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정영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수업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선생님을 제가 남포교회 고등부에 한번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는 순전한 기독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읽고 그리고 여기 실링 왁스라고 하세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게 다 읽고 나면 이 실링 왁스로 나니아 아슬란 도장을 찍고 이렇게 기념하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팁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실링 왁스 또 한번 집에서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한 권 떼면 책에다가 이 실링 왁스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읽기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텐데요. 컨셉은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같이 읽는 모임,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이라면 지인과의 독서 모임입니다. 책을 먼저 읽고요. 자녀와 함께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하나만 팁으로 말씀드리면 EBS에 가면 가수 이현우가 낭독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게 여러 등장인물도 나오고 배경 음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도 활용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루이스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를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읽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각 장을 적당하게 잘라서 일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사파를 유심히 보세요. 이 사파가는 루이스가 직접 컨택한 폴린 레인지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파를 잘 그려서 소설을 읽다가 나오는 사파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 또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도를 유심히 보세요. 지도를 알아야 전체의 어떤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나니아 연대기는 크로너클 나니아 연대기이기 때문에 읽을 때 뒤에 있는 연대표를 잘 보세요. 나니아의 원년과 영국의 원년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연대표를 보면 마법사의 조카 주인공들의 나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면 소설을 읽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연대표를 참고하시고요.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링크를 통해서 강의안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줌으로 녹화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좀 길었지만 매주 강의는 한 30분 정도 될 거고요. 또는 여건이 되면 중간중간 한 번씩 토요일이나 평일에 줌으로 한번 실시간 강의를 해보려고도 해요. 녹화도 하겠죠. 강의한 질문지를 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용 PPT를 제공하고 그리고 학생용 워크북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PDF 파일 형태로 드리겠죠.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요. 제가 영화를 먼저 보여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읽을 때도 반드시 책을 읽고 영화를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먼저 보면 영화가 상상력을 저해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설 내용을 왜곡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C.S. 루이스는 여자가 전투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고 카자마니 옷장에서 여자들이 전투에 나가지 않는데요. 영화를 보면 전투씬이 너무 많아요. 그 의미를 오롯이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어떤 뭐 종강 파티 뭐 이럴 때 영화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여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마법사의 조카는 아직 영화로 나오지 않아서 어찌 보면 책 읽기 모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재로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나누는가인데요. 저학년 부모님이라면 부모가 먼저 공부한 후에 함께 해야 됩니다. 아이들 혼자 못해요. 제가 이제 제 사례인데요.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딸과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는데 혼자 못해요. 이 정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컨셉이 재미입니다. 약간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할 때도 분위기를 형성하고 좀 재미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안전한 공간, 끝나고 뭐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3년 동안 아이들하고 있는데 매주 9명, 10명씩 와서 같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이라면 재미가 또 중요하고요. 중고등학생이라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시켜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인이시라면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 함께, 재미, 동기부여, 습관, 함께 이렇게 강조드리고요. 읽기 모임 흐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5단계 보너스 트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대로 원서로 영어 공부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5분 영어 보너스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인데요. 밴드를 가입하시면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밴드를 통해서 그런 자료들, 추가 자료들을 올리고 또 메인 자료들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밴드에다가 후기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밴드 주소 남겨드릴게요. 밴드.us 그다음에 램프 나니아입니다. 가입하시고 실명으로 가입하시고 인사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입해 주시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리셋스가 GP라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연대기로 따지면 마법사의 조카가 가장 먼저입니다. 사실 GP 순서는 마법사의 조카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연대기로 따지면 1번입니다. 그래서 연대기로 첫 번째 책인 마법사의 조카를 읽는 겁니다. 자, 커리큘럼 9월 첫 주 광고 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주에 1강이 들어가는데요. 중간에 휴일을 제외하고 15장까지 쭉쭉쭉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외부 강사 특강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인영 선생님이나 그 밖에 루이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온라인으로 외부 특강을 듣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보너스 강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기대해 주세요. 정말 유능하신 실력이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을 섭외해서 이미 섭외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자료화하고 계시거든요. 그 강의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 강의를 넘어서 소통과 질문을 통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로도 부모님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피곤하죠. 정말 피곤해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는다는 것, 특별히 아빠가 같이 읽는다는 것은 정말 피곤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이들과 책을 같이 읽으십시오. 시간이 나지 않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수고를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1장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1장을 미리 읽으시고요. 밴드에 강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